이장, 협상, 캠프? 네 소원이 방학 때 학원 안 다니는 거잖아. 그건 맞지만 미루는 엄마를 믿을 수 없었다. 미루를 그냥 놀게 할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루 방은 영어학원 가방, 피아노 학원 가방, 독서 토론 가방, 공부방 가방, 수학학원 가방으로 가방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미루 방이라고 부르기보다 차라리 학원 가방 방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다. 미루가 학원마다 필요한 교재랑 필기도구를 미리 챙기지 않아서 엄마는 가방을 전부 따로 만들었다. 정말? 학원 안 가도 돼? 혹시 거기서 전 과목 다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지? 미루는 엄마에게 다시 물었다. 아니라니까. 속고만 살았니? 엄마는 웃으며 미루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미루는 엄마에게 속고만 살아서 휴대폰을 받아들고 직접 확인했다. 우리 아이 방학 때도 책상에 앉혀놓으시나요? 미루 마음에 쏙 드는 질문이 화면에 떠 있었다. 미루가 만들었던 사자와 생쥐를 닮은 이모티콘까지 질문 옆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미루는 휴대폰을 터치하며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이게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까닥 캠프로 오세요. 제까닥 하면 모든 것이 제깍제깍 이루어져요. 상상하는 대로 제까닥 일어나요. 미치 못하겠다고요. 제까닥 믿어보세요. 두 번째 카드 뉴스가 나오자 엄마가 웃으며 미루 옆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럼 그렇지. 미루는 엄마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엄마는 휴대폰을 터치해 아래로 더 내렸다. 사진도 있어. 엄마도 아이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시간. 아이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 엄마는 행복한 휴식. 제까닥 전화하세요. 캠프 장소를 홍보하는 사진들이 있었다. 엄마는 사진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엄마가 캠프 후기를 꼼꼼히 읽어봤지. 깨끗하고 고친 폐교에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학교 전체를 쓰고 있어서 넓대. 게다가 전부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엄청 예쁘대. 또 있잖아. 교실마다 테마별로 꾸며놔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대. 네가 좋아하는 동물도 있잖아. 그리고 밥도 그렇게 맛있대. 할 일을 제까닥 하기만 하면 엄마는 마치 캠프에 다녀온 사람처럼 신이 나서 말했다. 미루도 딱히 싫지는 않았다. 지겨운 수학이나 영어보다 몇천 배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절대로 좋은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협상 초보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민호는 이맛살이 찌푸리며 연기에 들어갔다. 나 가기 싫은데 그냥 여기서 엄마랑 있을래. 엄마가 미루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다시 캠프에 가면 좋은 점을 줄줄이 말했다. 엄마는 녹음기처럼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미루는 이때다 싶었다. 엄마가 정 그렇다면 갈게.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역시 협상의 달인 미루였다.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위아래로 끄덕였다. 이미 안달이 나 있어서 무엇이든 말하라는 눈빛을 발사하고 있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캠프는 갔다 와서 치워라 어째라 잔소리하지 않기. 습관을 고치러 캠프까지 갔는데도 안 고쳐지면 엄마가 이제 포기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용돈 올려줘. 뭐? 용돈?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떨떠름하게 대묻자 미루는 거들먹대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나 그냥 집에 있지 뭐. 알았어. 엄마는 미루가 마음을 바꿀까봐 잽싸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렇게 둘의 협상은 이루어졌다. 미루와 엄마는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캠프에 있을 보름 동안 필요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3장 째까닥 캠프. 엄마 읽어. 미루와 엄마는 탁 트인 도로를 달렸다. 도로 양옆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햇빛에 반짝였다. 어디까지 가는 건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몇십 분을 달려서 꼬불꼬불 시골길이 나왔다. 시골길에 들어서자 미루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뿌연 안개가 흩어지며 차를 스쳐갔다. 엄마는 두 손으로 온도대를 꽉 잡고 앞만 보았다. 한참을 더 달려 캠프장에 도착했다. 미루는 자동차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안개가 캠프장을 휘감고 있어 안개 속에 캠프장이 갇힌 것처럼 보였다. 교문은 리모델링을 안 했는지 녹슨 철이 그대로 있었다. 엄마, 여기 맞아? 엄마가 고문 옆에 세워진 팻말을 가리켰다. 제까닥 캠프라는 글자만 나무 판자에 딱딱한 글씨체로 네모 반듯하게 박혀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엄마도 불안한 모양이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교문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에게게, 저긴가 봐. 미루가 실망스럽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운동장 둘레에는 미루 키를 훌쩍 넘게 자란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나무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건물이 보였다. 안개 때문인지 건물은 음침해 보이기까지 했다. 엄마는 미루 말이 못 들은 척하며 곳곳에 있는 안내 펜날을 따라갔다.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돌았다. 미루와 엄마는 점점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와, 엄마! 그때였다. 어느새 안개가 걷히더니 캠프장이 나타났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미루가 놀라서 소리쳤다. 엄마도 그제야 긴장된 얼굴을 내려놓았다. 캠프장은 마치 호텔 같았다. 그것도 평범한 호텔이 아니라 작년 여름방학 때 가족으로 여행 간 홍콩에서 묵었던 환상적인 디즈니 호텔 말이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한 5층짜리 건물부터 모든 창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
벽에 그려진 사자 생지 그림, 곳곳에 세워진 움직이는 인형들,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 신나는 음악까지 모두 미루 마음에 쏙 들었다. 엄마가 주차하자 미루는 차문을 열고 서둘러 내렸다. 엄마 빨리 와! 미루는 한참 앞으로 뛰어가며 손짓했다. 엄마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미루와 엄마가 캠프장 현관에 다다를 때쯤 건물에서 동물탈을 쓴 사람이 10여 명 나왔다. 와우! 동물 옷까지 차려입고 동물 옷까지 한 벌로 입고 있었다. 사자부터 생쥐와 토끼까지 동물들이 다양했다. 커다란 동물들은 미루와 엄마를 가운데 두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췄다. 머리를 마구 흔들며 추는데도 탈은 덜컹거릴 뿐 벗겨지지 않았다. 미루와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작게 손뼉만 쳤다. 음악이 끝나자 동물들은 줄에 맞춰 서더니 인사했다. 책가닥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가 끝나자 맨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백발로 하나로 양무지게 묶은 머리는 여자는 잡티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에 어색한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미루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엄마 뒤에 숨었다. 이분들이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안전관리도 맡고 있어요. 저는 캠프 관리자 최 원장입니다. 엄마는 최 원장에게 허둥지둥 인사를 했다. 저랑 통화하셨던 분이네요. 이 아이가 제 딸 미루예요. 네,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와 최 원장은 미루에 대해 이미 모든 정보를 교환한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물론이죠. 우리 미루 잘할 수 있지? 엄마는 미루를 자꾸 앞으로 끌어당겼다. 미루는 잔뜩 몸에 힘을 주고 버텼다. 엄마 그냥 집에 가요. 용돈도 없었던 일로 할게요. 미루는 엄마 뒤에서 소곤거렸다. 미루 학생 환영해요. 우리 책가닥 캠프에 대해 이야기 들었죠?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이에요. 최 원장은 단정한 멘트로 말했지만 미루는 최 원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왠지 이상했다. 미루는 슬쩍 내민 얼굴을 다시 집어넣었다. 선생님들, 미루에게 캠프장을 구경시켜주세요. 아마 마음에 쏙 들 거야, 미루야. 동물들이 미루에게 다가왔다. 미루는 엄마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우리 아이가 낯설어 하는데 같이 가보면 안 될까요? 캠프 시스템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곤란합니다. 최 원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엄마는 더 부탁할 수가 없었다. 생쥐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찍찍거리며 미루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루는 얼떨결에 생쥐 손을 잡았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미루야 보고 와. 엄마가 미루를 달래서 안으로 들여보냈다. 미루가 동물들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최 원장은 말했다. 어머님도 책가닥 캠프를 믿고 댁으로 돌아가시죠. 엄마는 미루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최 원장은 어색한 눈웃음을 싹 거두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님의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로는 미루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엄마 얼굴이 붉어졌다. 생각해보니 미루는 습관은 자신 탓도 있었다. 잔소리만 했지 결국은 엄마인 자신이 나서서 다 정리하고 치우고 해결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최 원장에게 인사하고 주차해둔 차로 갔다. 괜찮겠지? 왜 다른 애들이 없는 거야? 엄마는 건물의 오른쪽 왼쪽을 살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교문 아래에서 차 열대가 줄줄이 올라왔다. 차들은 엄마 차 옆으로 주차를 했다. 아까 미루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차에서 먼저 내려 뛰어갔다. 엄마 여기야. 와 좋다. 대박. 이제부터 나 혼자 갈게.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오는구나. 나도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었네. 엄마는 그제서야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교문에 빠져나갔다. 그때 교문 옆 팻말에 적힌 작은 글씨가 싹 지워졌다. 그리고 왁자지껄 뛰어가는 아이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4장 클레이 인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루가 복도에 들어서자 생쥐가 말했다. 다시? 미루는 깜짝 놀라 생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지난번에 클레이로 만들었던 생쥐와 너무 닮아 있었다. 눈을 붙일 때 엄마가 꽥 소리 지르는 바람에 한쪽 눈이 살짝 눌린 것까지 똑같았다. 너는? 미루가 이번에는 옆에 사자를 보았다. 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배시시 웃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맞지? 미루가 하나하나 동물들을 살피며 물었다. 자신이 만든 클레이 인형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물들을 보면 볼수록 클레이 인형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동물 같기도 했다. 미루는 조심스럽게 사자의 볼을 만졌다. 따뜻하면서 강아지 털처럼 부드러웠다. 겉모습은 클레이 인형이었지만 촉감은 진짜 동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너희 정말로 살아있는 거야? 당연하지 친구. 네가 우리를 만들었잖아. 내가? 우리는 클레이일 뿐이었어. 그런데 네가 우리를 만들고 숨을 넣어주었잖아. 나는 너무 놀라서 숨을 멎을 뻔했지 뭐야. 네 덕분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야. 사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루를 바라보았다. 미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졌다. 자신이 만든 클레이 인형은 전혀 나쁜 인형이 아니니까 말이다. 정말 대단해. 너는 놀라운 아이야. 동물들은 환호성을 질러댔다. 미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미루는 클레이 인형이 살아나면 같이 놀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불어넣었었다.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 것일지도 몰랐다.
미루는 잭가닥 숨을 불어넣었지. 우리는 서로에게 숨을 나누었지. 우리는 잭가닥 살아났어. 미루에게 어떤 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났을까? 마법의 힘을 알고 싶어. 생명의 힘을 알고 싶어. 우리는 진짜 동물이 되고 싶어. 다시는 클레이 인형이 되긴 싫어. 멧돼지들이 아카펠라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불렀다. 화음까지 넣으니 그럴듯하게 들렸다. 어디선가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까지 여기에 있으면 어떡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원장의 얼굴이 찌푸리며 위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루에게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사자가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최원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드디어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마법책이 딱 떠오르지 뭐예요. 미루 학생은 달빛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숨을 불어넣은 거였어요. 달빛이 열리는 시간이요? 동물들이 최원장에게 되물었다. 마법의 기운이 가득한 시간이죠. 달빛이 부린 마법 덕분에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생명은 아니에요. 잠시 불어넣은 거니까요. 그 효과는 하루뿐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필요해요. 책을 보면 잭가닥 기차를 타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말이 굉장히 빨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부분을 봐요. 최원장은 들고 있던 책을 펼쳤다. 동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최원장은 가운데로 미로를 끌어당겼다. 제 888장 2조 새로운 생명. 달빛이 열리는 시간. 마법의 기운과 깊은 숨이 만나면 잠시 깨어나리라. 하지만 생명은 딱 하루뿐. 새로운 달이 뜨는 날 마법의 시간이 풀리면 잠시 생명을 얻은 동물들은 사라지리라. 새로운 생명은 쉽게 얻지 못하리라. 새로운 생명은 생명수로 채워지리라. 달빛의 시간에 닿은 자여, 잭가닥 기차를 타고 생명수를 찾으라. 단 새로운 달이 떠오르면 잭가닥 기차는 영영 떠나지 않으리라.